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민경욱 의원, 네, 이제 반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제 소송 대리인, 네, 변론을 맡았던 소송 대리인, 네, 박주인 변호사하고 지금, 네,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카메라 얼굴을 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법원이 그래도 판결은 제대로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실이나 다른 여러 곳에 또 다른 문제들의 점들을 더 많이 제기하려고 했지만 대법관들이 마지막 양심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이거를 얻기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각되는 걸 보고 정말 이제 저 대법관 이 사법부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었던 이 판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고 청량리 때 앞에 사람 사법부가 우리의 앞에 사람 좀 주권과 안으로 좀 들어가요.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접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결국 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인정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제가 민경욱 의원님과 황교안 대표님 연설하시는 동안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읽어봤는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저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계진 1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록 위와 같은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하였더라도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위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찍는 과정에서 인양이 뭉개진 결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표로 판정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 지금 이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할 텐데 이걸 보면은 와, 이것들이 진짜 법조인인가? 정상적인 대학을 나오고 정상적인 경력을 거치는 사람들인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딴 사고를 하면서 저 자리에 올라갔는지 문재인 정권 하였으니까 더더욱 가능했겠죠. 이제 우리가 오늘 진 게 끝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할 방식을 이놈들이 알려준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절차와 시간을 지켜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겠지. 이런 야납한 생각, 이런 너무 순진한 사고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과 정의,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더운 날 길에서 대한민국 주권 수호를 외치는 이유, 그 진실 하나로, 저들이 범죄 하나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겁니다. 이제 혁명의 시작입니다. 총을 주세요. 이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까 황 대표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성명 내게 무기고 털어.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투표지 구이기 등의 조작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 다음 이 사건 소송에 대비하여 다시 일부 관내 사전 투표지와 당일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피고가 보관 중인 투표지와 교체하였다는 취지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투표지의 위조, 교체 사실의 전부는 물론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지를 위조, 교체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범죄자들 잡아가지고 저 대법관 놈들 앞에 보여주자고요. 이제 보여주자고요. 불의가 범이 되고 불의가 판사가 될 때 국민의 저항은 당연히 의무가 되고 저런 판단을 하는 놈들을 우리가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민혁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재판에 정말 눈물도 나고 화도 났지만 이게 이게 어떡하지?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공문 대통령실에도 보낼 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낼 거고 강서원한테도 보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는 보냈었는데 차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장관한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가짜 투표지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범죄가 일어났는지 검찰 수사 하자고요.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꾸리자고요. 그래서 그거 딱 가지고 가서 저 대법관들한테 재심 청구 바로 하자고요. 이놈들은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방법까지 다 떠먹여줘야 부정선거 인정할게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네.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저런 것들을 대법관이라고 계속 인정하고 있었는지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데 이제 봐주지 맙시다. 저놈들한테 정말 대한민국 제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오늘 저는 천대엽 대법관을 솔직히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그 노정이 그 선관위원장 사퇴할 때 노정이 어디 삽니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그 재산 공개하는 거기 보면 주소지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재산 상황을 봤어요. 3억 얼마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나름 지금까지 그래도 판사라는 그거 하나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에 전 마지막까지 저 사람을 믿었습니다. 네. 비록 기각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그래도 판사의 마지막 양심, 법조인의 마지막 양심, 그 가오 하나로 살았던 그 마지막 양심을 믿었는데 오늘 송두리째 묻었죠. 저들은 오늘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나. 그러나 이제 마음 편히 못 잘 겁니다. 네. 결국 제가 마지막 서면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현장 검증하면 부정선거인지를 바로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부정선거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는 바로 드러날 것이고 그 판결을 했던 이 재판원장들은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그 자기의 불의의 판결을 했던 그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제 정의,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정말 화가 나고 눈물도 나지만 오늘은 자제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범죄의 증거들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로 이긴 나는 그 이재명이를 0.7% 차이로 지게 만든 것도 우리 여러분 때문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정부를 만든 사람은 윤핵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알았고 그 엄청난 부정선거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던 것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도록 해주자고요. 이제 저 재판 관계들 놈들한테 정말 두렵고 내가 잘못했구나 국민들 앞에 진짜 참여의 눈물을 흘리고 참여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와 자유 이름으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윤영준 변호사로 갑니다. 안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옷이 제가 재검표장에 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고 들어가서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하고 또 대법관님들한테 직접 보여드렸던 그 옷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거를 제가요 재검표장에 가는데 대법관이란 분들이 이상투표지들을 증거 신청을 계속 기각하길래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여주고 대법관님 좀 보십시오. 선관위 애들 이 친권당을 투표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상 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법관님 세상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은 직접 가져와 보라고 제가 지금 요구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대법관님이 말을 못하면서 고개를 묻기를 피해요. 대법관님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선관위 애들 말만 믿고 그래 그거는 유효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왔는데 일단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만 저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진 우리가 그린 겁니까? 이 역비공 투표지 우리가 그린 겁니까? 이것들이 바로 진실 아닙니까? 진실? 그렇습니다. 진실이 여기에 있고 이 수백만 증인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이 진실이 끝까지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손으로 시대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히 이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개인적인 믿음 그리고 현실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들이 해주지 않으면 특검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맞아.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이 성남 민심으로 특검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맞아. 특검 요구 관철되는 그날까지 같이 싸워주실 거죠? 예,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 판결문이 우리 용준이 형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이 났었습니다. 네, 우리 용준이 형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문의 제일 첫 번째 가 부분인데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의 유무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양정철 조혜주 막 외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투대표 절차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이게 얘기 아니고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재기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 무효에서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시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네. 원고가 제시한 주요 증거 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결, 선거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 투입 전산 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의 주체, 종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여전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사실 저 3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중에 반대 의견을 펼치다가 결국 이 주장에 동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외쳤는데 저놈들 귀에는 눈에는 그게 안 들렸나 봅니다. 제대로 들리게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입에서 수많은 국회의원의 입에서 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까? 왜 부정선거 재판을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까?
왜 부정선거 증거들을 보면서 이따위로 판결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들이 알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